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시장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도 저희 반장님과 함께 알찬 공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브리핑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많은 분들이 시장 지켜보셨다시피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그 낙폭이 커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요. 코스피 1.68% 하락하면서 2,410포인트 선에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1.88% 하락하면서 778포인트 선에 마감이 됐네요. 보다 자세하게 수급적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내린 데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 매도가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기관 6,866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나왔고요. 외국인도 1,912억 원어치 지금 현재 순매도 우위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개인들만 사들여준 모습이네요. 8,856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코스피와 똑같은 모습인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089억 원어치, 3,035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가 나온 반면 개인들이 5,242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장 속에서도 특징적으로 꼽히는 종목들 오늘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사료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 강구가 더불어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진 것도 한몫을 했었죠. 이 전쟁 장기화 조짐이 보인다는 소식에 사료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대한제당 대표적으로 볼게요. 1.95%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CTC 바이오 8.84%, 한일사료 등도 4%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관련돼서 전쟁 리스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하루였네요.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돼서 핫한 SM 엔터테인먼트 소식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이브가 SM 1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SM 주가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이브가 공개 매수가로 내건 12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1.94% 하락하면서 12만 1,100원 선에 오늘 마무리가 지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돼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브리핑 마감을 해보고요. 저는 오늘의 반장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브리핑 마감을 하고 오늘의 반장님 소개를 바로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늘 수요일 이 시간 저희에게 아주 신선하고 시원하게 이 장시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승훈 반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반장님과 함께 오늘장 브리핑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에 나와서 시장 하방으로 좀 보고 있다 이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진짜 그러려나 했는데 오늘 시장 보고 반장님이 딱 떠오른 거 있죠. 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예상대로? 제가 오늘 옷을 파란색을 입고 왔죠. 네. 아, 이게 시그널이군요. 네, 오늘장. 네. 시장이 이제 좀 이따 강의를 시작할 때 본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장은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간 조정이 있고요. 하나는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폭, 예를 들어서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 혹은 두 달 내지 석 달 정도의 기간을 소박스권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흘러내려 있어요. 근데 그 오르고 내리는 그 당일 매매는 제법 반등도 나왔다 빠지고 반등도 나왔다 빠지기 때문에 하락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드리거든요. 혹시 깨구락지 얘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런 솥단지에 이만한 가마솥에다가 찬물을 넣고서 이렇게 불을 뗍니다. 그러면서 깨구락지를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은 처음에 시원하거든요. 야, 웬 연못이냐 그러면서 헤엄을 쳐요. 그러다가 불이 좀 떼면 어떻게 됩니까? 좀 따뜻하죠. 야, 따뜻하다 좋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좀 뜨거운 것 같은데 애미야 찬물 좀 부어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조금은 지났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 뜨거운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잠시 후에 깨꼬닥 뻗어서 죽습니다. 자, 우리 개인 매매자들이 제일 많이 죽는 자리가 어디냐면 기간 조정 횡보입니다. 차라리 하락이면 손절치고 방향을 인버스로 바꾸든지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게 야금야금 죽이는 그 장이 제일 힘든데 지금이 그 장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월 말 그리고 2월 첫 주에 주식 하락할 거니까 여러분 제가 주식을 7, 80% 현금화 시켰습니다. 이제는 인버스를 좀 잡으세요 하면서 차이나 H 지수, 중국 항생 지수에 관한 인버스를 베팅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선물 인버스에 관한 얘기를 드렸었고 또한 달러가 올라갈 거다. 이제 달러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우리 달러 인버스 가지고 수익 냈으니까. 네. 달러가 바닥 찍고 올라가게 되면 주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올라가는 시장의 반등은 가짜니까 속지 말고 주식 추격하지 마셔라. 현금화 시켜라. 그래서 제가 70에서 80% 정도 현금화 있다라고 그랬고 지난주에 기점으로 제가 주식을 85% 현금화 시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경제TV에 와서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늘 느끼는 것은 대부분 다 주식을 하세요. 저는 선물 옵션을 하고 저는 지수 방향성 게임을 하기 때문에 하락을 하면 숏을 베팅하고 올라가게 되면 롱을 베팅하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긍정의 회로를 돌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잘못된 매매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가 빠진다고 얘기하고 빠져서 좋다고 웃고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2월 초에 그리고 1월 말에 어떤 얘기 들었냐면 저는 인버스를 계속 모아갈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반등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제가 주가 빠졌을 때 웃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하시려면 인버스를 하시거나 아니면 현금화 시켜서 주식 당분간 2월 말 정도까지 사지 말아보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가격 조정이면 2월 안쪽에 화끈하게 빠졌다가 급반등을 할 텐데 야금야금 흘러내리는 기간 조정이라고 한다면 2월에 안 끝나요. 3월 정도까지 한 2달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럼 3월 말이나 4월 초쯤 돼야 바닥을 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더 걸리는 기간 조정이 아닐까라고 지금 의심을 좀 하는 중이라서 제가 이따 종목들에 관한 말씀 드릴 때 어떻게 대응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늘 이 시간에 나오셔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솔직한 게 매력이신 것 같아요. 우리 반장님. 오늘도 솔직한 강의 좀 기대를 해보고요. 노란톡방 활짝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반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가 끝난 뒤에도 상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문자 샵 0082번 열어두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 실시간 유튜브 채널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저는 좀 빠르게 상담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실시간 유튜브 채널 통해서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그러면 어떤 솔직담백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반장님 바로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는 선물 옵션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ETF 그리고 종목들 어떻게 할지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세 번째는 종목 상담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선물 옵션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선물 옵션은 시장이 올라가는 방향과 내려가는 방향 두 가지 방향성 게임을 할 수 있다입니다. 자, 주식하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주식은 상승해야 수익이고 하락하면 다들 웁니다. 손해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파동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차트를 보실 때 어느 종목이든 올라가는 파동이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파동도 있습니다. 이게 상승 중에 눌림이면 상관없는데 하락으로 꺾인 거라면 나는 손해가 커지겠죠. 손절을 해야 될까? 물 타야 될까? 5년, 10년 장기 투자해야 될까? 강제적으로 가치 투자해야 될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에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꾸준히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저도 잘 못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상승 파동이야. 그럼 올라탔다가 요만큼 더 갈까 말까? 아이 모르겠다. 그냥 팔자. 더 가면 내 거 아니다. 또 하락 파동이야. 난 들어갔다가 더 빠질까? 반등 나올까? 아이 모르겠네. 모르겠으면 팔아 그냥. 그럼 요만큼만 먹으면 되지. 이게 사실은 가장 편하거든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올라가야만 됩니다. 떨어지면 기분 나쁜 거고 떨어지면 나 죽겠네가 됩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에서는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 두 개가 공존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개념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우리가 상승장에서는 선물을 매수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방향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동시에 옵션이라는 종목을 살 때는 콜 옵션을 사면 돼요. 자, 이게 두 개 짝꿍입니다. 자, 올라가는 방향은 뭐라고요? 선물은 매수.
그다음에 옵션은 뭐라고요? 콜 옵션. 이 두 개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선물할 거야, 옵션할 거야 선택하시면 돼요. 둘 다 잘하는 사람은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옵션이라고 부르지만 선물이라는 종목이 따로 있고 옵션이라는 종목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우리는 뭘 봐? 상방과 하방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주식은 여러분 코스피와 코스닥 다 합치면 2,400개 되고요. ETF까지 치면 3,000개가 좀 넘거든요. 경우의 수가 6,000개예요. 내가 만약에 A라는 종목 가지고 손해가 났습니다. 그러면 난 이거 복구하려면 어떻게 돼? B라는 종목을 오를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3,000개 중에 내가 당장 빨리 찾아서 얼른 복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물 옵션 어떻게 되냐면 상방받다 틀렸죠? 손절치고 하방만 바꾸면 무조건 수익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오늘 같은 날 아침에 상방 잡았는데 나 틀린 것 같다. 얼른 손절. 그리고 방향만 하방으로 바꿔주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선물에서의 매도 개념과 풋옵션이라는 것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아침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아침마다 선물 가격 기준으로 제가 기준가를 이렇게 세팅을 해드려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어저께 왜 온라인 특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어저께 강의한 걸 녹화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녹화한 강의들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선물 옵션이 뭐지? 도대체 저 사람은 뭘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판단한다는 거지? 어떻게 매매한다는 거야? 라는 게 생방송 중에 저는 지금 선물 옵션 강의가 12분에서 15분밖에 안 됩니다. 시간이. 그런데 제가 온라인 강의에서는 1시간 45분을 강의했어요. 그러면 훨씬 더 깊이 있겠죠. 그래서 녹화를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톡방 안에 오늘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한 노란톡 단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방송 마치고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1시간 45분짜리 굉장히 깊이 있는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점을 가지고 지켰어. 나 상방 볼래? 저항가라는 건 이게 1차 목표라는 의미가 되고요. 마찬가지 기준가가 깨졌네. 그럼 얘는 뭐 한다? 매도 진입해서 나는 하방 볼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선물 옵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고요. 자, 그러면 진입은 어떻게 합니까? 지수가 상승해요. 나는 그 선물을 4개항 매수할게요. 나는 여기 올라가서 차익 실현 이렇게 할게요. 주식하고 똑같죠. 그런데 우리가 하락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나는 오늘 하락 많이 할 것 같은데 나 10계약을 매도할게요. 이렇게 진입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내려가면 여기다가 10계약을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주문하는 요령 이해되셨죠?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방향에 베팅한다. 여러분 방향에 베팅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주식은 여러분 알고 계신 주식 사서 오른다는 건 어느 방향? 상방에 베팅하는 거예요. 하방하면 우리 공매도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주가가 빠지는데 배팅하는 사람들은 하락해야 수익 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9만 원대에서 공매도 때리신 분들은 지금 얼마 할까요? 반토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8층, 9층에서 8만 원, 9만 원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계속 회복 못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2, 3년 걸려야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락에 배팅할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 선물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실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얘는 2월 20일 엊그저께 패턴입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패턴들이 있냐면 주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얘는 지금 선물 차트 5분봉입니다. 선물 차트 5분봉인데요. 주식으로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시가부터 장이 이만큼 빠져요. 그러면 여러분 주식을 시가부터 사면 물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패턴일 때는 떨어질 때 기다렸다가 저점이 잡히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게 되면 주식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혹은 아침에 사서 물렸는데 열심히 물 타다 보니 계좌가 오릭났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버티고 올라갔더니 그래도 본전보다 약간 수익은 좋다. 오늘 참 감사하다. 그런데 맨날 이 패턴에서 시가에 무너질 때 맨날 물 타다 보면 어느 순간 장이 급락하는 패턴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손절치지 못하고 영원한 장기 투자자가 될 겁니다. 그러다 상장 폐지 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그래서 자, 패턴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여러분 무조건 상방만 봐야 되는 사람은 떨어질 때 계속 매수 보다가 이 떨어지는 파동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손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선물은 어떻게 한다고? 장이 빠질 때 매도라는 진입을 해서 하방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저점이 잡히면 매수 대응을 해서 두 파동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즉 주식에서는 하락할 때 손해가 나고 반등할 때 겨우 본전될 그런 파동이라면 선물 옵션에서는 하락에 베팅해서 하락으로 수익을 내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수익을 내고 양쪽 다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야, 너 지난 뒤에 차트 가지고 와가지고 올랐다 내렸다 떠드는 건 나도 하겠다. 그렇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과연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느냐? 제가 벌은 걸 가지고 얘기하지 벌지 않은 거 가지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서. 자, 그러면 지수가 그럼 어떻게 매매하느냐? 자, 여러분 지금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게 매 시간마다 설명하는 건데 콜옵션과 풋옵션이라는 배팅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자, 우리가 요 손을 콜옵션이라고 얘기하고 요 손을 풋옵션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소라고 생각할 때 콜옵션 쪽의 무게랑 풋옵션 쪽의 무게가 동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균형을 이루고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한쪽이 무거우면 얘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얘는 올라가겠죠. 이해하실까요? 반대로 얘가 내려가면 얘는 올라가겠죠. 이해되십니까? 콜옵션과 풋옵션은 뭘 말하는 거냐면 무게 중심을 이룬다라는 건, 수평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기준, 지켜야 될 가격을 지키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기준가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데 콜, 얘는 상승해야 수익 나는 거고 풋, 얘는 하락해야 수익 나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지켜야 될 가격을 어떤 놈이 무너졌느냐만 우리가 체크하시게 되면 방향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콜과 풋 중에 어떤 놈이 기준이요, 어떤 놈이 지켜야 될 가격이요, 이것만 배우시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강의를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온라인 강의, 여러분 어저께 제가 했던 강의 안에 그 얘기가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기준을 잡고 어떻게 대응하는 건지에 대한 요령들은 여러분 지금 단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온라인 강의 통해서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어차피 1시간 45분짜리 굉장히 깊은 강의를 공짜로 듣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단순하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강의 듣는 수고만 하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목 아프게 떠든 건 제가 떠들었습니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장이 왜 빠졌냐? 자, 제가 지금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선물이 아침에 하락했을 때 무엇을 보느냐였죠. 자, 그럼 우리는 기준점이 여기 왼쪽에 있는 거 C, 이게 콜 옵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P, 이게 풋 옵션 차트입니다. 콜 옵션 차트에서 기준점만 아시면 됩니다. 기준점은 2.50입니다. 여기 검정색 수평선 그려져 있죠? 여기 보이시나요? 2.50. 그래서 이 가격을 깨게 되면 장은 하락이고 이것이 지켜지면 상승을 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 기준 가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가 기준인지를 제공받았으니까 방향성 판단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콜 옵션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장은 한 폭, 두 폭이 빠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가 빠질 때 그럼 나는 뭐 사면 될까요? 무너지는 거 계속 물타기 할까요? 아니면 반대 방향을 사야 될까요? 반대 방향을 사야 되겠죠. 왜? 얘가 무너지면 누가 올라간다고 아까 시소 게임에서 반대 방향 올라가요. 그럼 우리는 어떤 놈이 무너졌는지 보고 요 놈이 무너졌어. 그럼 뭐해? 반대 거 사면 되는 거죠. 콜옵션 무너졌습니다. 그럼 뭐 사면 됩니까? 풋옵션이요. 자, 이날 아침부터 풀배팅, 몰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강하게 배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도 풀배팅 30에서 50%까지 배팅해도 좋겠다라고 톡방에다 말씀드렸는데 순식간에 9시 25분에 얼마 갔냐면 풋옵션은 2배가 갑니다. 1.20, 1.25에서 쉽게 12만 원, 12만 5천 원짜리가 24만 8천 원까지 갔으면 더블 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주식은 아무리 수익 많이 나봐야 하루에 상한가가 30%입니다. 오르고 내려봐야. 근데 옵션은요, 하루에 더블 넘어가는 거 예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일주일에 주 5일 중에서 2배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것이 최소한 이틀 내지 3일은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정말 시세 너무너무 안 난다 해봐야 20%, 50%예요. 그러면 주식이 날까요? 옵션이 날까요? 당연히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볼 만한 값어치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주식 백날에 봐도 이 수익 죽어도 못 따라옵니다. 아시겠죠? 비트코인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배수게임 100배까지 때려도 이 옵션 수익 못 따라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화끈하고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수가 빠져요. 더블이나. 근데 얘가 보시면 풋옵션이 이제 뭐가 되냐면 저항에 걸립니다. 자, 여기서 한 폭, 두 폭의 시세가 났죠. 아까 여기였죠? 한 폭, 두 폭이 콜이 빠졌으니 풋도 한 폭, 두 폭. 굉장히 규칙적이죠. 그러고 나니 고점이 나옵니다. 그럼 뭐합니까? 지수가 이제 어떻게 된다? 올라가겠다. 그래서 빠지는 저점이 1.20에 확인하고 다시 잡았던 얘 얼마 가냐면은 3.24까지 갑니다.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콜옵션이 약 150%가 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급락하면서 더블, 2배를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상승 전환되면서 150%를 낼 수 있다면 여러분
과연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걸까요? 실력이 없어서 못 버는 걸까요? 아마 후자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변동성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왜 선물 옵션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패턴에 익숙해지라는 겁니다. 변동성은 오전에 하락했다가 급등하는 것이 하락 이후에 상승 전환 변동성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침에 올라가요. 그리고 꺾입니다. 그게 하락 전환 변동성.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심플해요. 패턴이라는 것은 많은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 원칙만 아시면 그 나머지 변형 패턴들을 잡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물 옵션에 대해서 이번 주 패턴에 관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하나씩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월 16일 패턴입니다. 얘는 전날 가격 대비 종가 고가 갭 상승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올라갑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이런 패턴 제일 좋지 않아요? 그런데 개인 매매자가 제일 싫어하는 패턴이 이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날 나는 이 주식 10,000원에 봤어. 근데 갭상승해서 12,000원, 20%가 올랐어요. 여러분 20% 올랐는데 과감하게 시초가에 물량 몇 개 잡을 수 있을까요? 요만큼 잡겠죠. 그렇죠? 왜? 20% 떴는데 올라가야 상한가면 10%밖에 못 가는데 가다가 물리면 나는 이게 마이너스 20% 될 수 있는데 겁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패턴을 배운 사람은 얘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왜 다른가 한번 보실까요? 자, 옵션 차트에 답이 있다. 항상 답은 어디 있다? 옵션에 있다. 자,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옵션 차트에서 뭘 보냐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여러분 콜과 풋 중에 어떤 놈이 지켜야 될 가격이 무너졌느냐 보시라고 이야기 드렸죠. 자, 잘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5.46 얘가 뭐죠? 풋 옵션이잖아요. 풋이 5.46 지켜야 되는 지지가입니다. 제가 가격이 요 놈이 지지가 지켜야 될 가격입니다라고 제시하는 순간 여러분은 방향 알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왜? 풋 깨졌잖아요. 얘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 삽니까? 콜옵션 사면 돼요. 자, 얘 보실까요? 바닥에서 0.4였는데요. 올라갈 때 4.53입니다. 몇 배 갔습니까? 10배네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당일날 10배가 시세가 날 수도 있는 것이 옵션이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얘기 하시라고요. 요즘에, TV에서 한참, 디즈니 플러스인가요? 거기서 한참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도박에 관련된. 예. 그런데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들이, 도박에 왜 미치냐면요. 내가 적은 돈 갖고 엄청나게 잭팟이 터지잖아요. 미치게 됩니다. 만약에, 근데 여러분, 잭팟이 터서 미친 사람보다 돈 잃어서 미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주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그 반토막 복구하려면 얼마 필요해요? 더블 수익 나야 돼요? 근데 2배 수익 나는 거 쉽습니까? 저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은 게임을 추구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리스크잖아요. 그죠? 수익률이 높아야만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고 적은 돈으로 배율이 계속 돌아가야 회전율이 높아져야 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개인 매매자가 돈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돈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배수 게임이 더 배율이 높은 게임에 우리는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또 뒤집어 생각하면 적은 돈 가지고 내가 계속 배가 뭐 여기가 50%가 나고 2배가 나고 3배가 나고 이런 게임을 계속 하시게 되면 잃어봐야 이 작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주식보다 이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내가 500만 원 배팅하고 1000만 원 배팅해가지고 이게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10배가 되는 게임하고 5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10% 20% 하느라 끙끙거리고 앉아있는 주식하고 과연 뭐가 더 나을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제대로 공부해서 내가 익히기만 한다면 저는 이게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느냐. 하루에 10배가 날 수 있는 시장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이요. 그러면 2월 15일자입니다. 오늘과 비슷한 게임이죠. 그럼 지수가 빠질 때 선물 옵션의 가장 꽃은 뭐냐면 하락장입니다.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빠집니다. 자, 주식하시는 분들 이런 날 미치고 환장하고 아마 팔팔 뛸 겁니다. 왜? 중간에 반등이라도 나와야 손절을 하지. 반등할 것처럼 계속 빠지기 때문에 영원히 죽는 차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은 이 차트가 부자가 되는 차트입니다. 자, 보실까요? 그럼 여러분, 선물 옵션에서 방향을 잡는다는 건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만 알면 된다? 옵션의 기준가. 자, 아침의 시작과 동시에 저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 콜옵션 3.15짜리 콜의 기준입니다. 풋옵션 0.43짜리 기준입니다. 자, 보실까요? 풋은 기준을 지켰네요.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겠죠? 콜은요, 3.15짜리 지켜야 될 가격이 무너졌네요. 콜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누가 간다는 얘기예요? 풋이 간다는 얘기예요. 방향 어딥니까? 하방. 자, 이날 하루 종일 빠질 때 풋옵션 얼마 났냐면요. 바닥에서 8%, 8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계좌 반토막 나는 8배라면 나 원금 대비 몇 배 벌 수 있습니까? 400%. 하실만 하세요?
반토막 나서 우시는 분들 울 필요 없다니까요. 주식으로 그렇게 복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만약에 주식 투자 자금이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돈 1천만 원만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4천만 원 그냥 은행에 적금 넣어놓으십시오. 잘못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500만 원, 1천만 원만 가지고 나는 운영해서 이게 4천만 원 될 때까지 자금을 늘리지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선물 옵션으로 손실 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자기가 벌지 못하는데 이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드는 것이 선물 옵션인데 물량을 계속 물타기 하면서 돈을 많이 배팅하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것이지 선물 옵션이 결코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어저께 온라인 강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란톡 단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 장 끝나고 어저께 제가 온라인 강의했던 무료 강의했던 여러분 강의를 여러분께 무료로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과연 저 사람이 어떻게 매매한다고 하는 것인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물 옵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선물 옵션 매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이런 유익한 강의 너무 좋아요 라고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이 선물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함께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1부 선물 옵션 매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다면 2부가 ETF라고요. 네, ETF 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주식시장하고 주식시장에 거래할 때 사람들이 왜 주식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 종목 선정이에요. 저도 여기 오시면 막 오시는 분들이 뭐 언제는 로봇이 어땠고 원전이 어땠고 막 이런 얘기하면 네. 머리가 되게 힘든 게 바쁘거든요. 저도 강의하고 방송하고. 근데 언제 그걸 다 봅니까?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를 하고 자도 저는 시장을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직장 생활 안 하세요? 본업 없으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전업 투자자인 분들보다는 본업이 있는 분이 더 많을 텐데 저는 이게 직업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흐름을 제가 다 못 따라갑니다. 다 읽지 못합니다. 그 리포트들 일주일에 수십 개씩 쏟아지는 리포트를 못 봅니다. 헤드라인만 보기도 바빠요. 다 못 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다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을 선정하고 공부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사실 허상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오히려 확실하게 그 섹터의 산업이 괜찮다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저점 근처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정이 나올 때 사서 안전하게 그냥 10% 20%만 먹자. 그렇게 생각하고 매매하셔도 개중에 몇십 프로씩 수익 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 복리 수익을 자꾸 내려고 하시는 분들 이거 허상입니다. 중요한 건 연속된 승률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승률이 80% 이상은 되는지를 항상 꼼꼼히 따지시고요. 기대 수익 저는 10에서 20%만 달성하게 되면 보통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들고 있는 시간이 저는 많습니다. 여러분 수백억 수천억씩 버신 슈퍼개미들께서 인터뷰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 자신은 현금을 잘 안 갖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다. 저는 뭐 수백억 수천억의 재벌은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동네에서 부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의 알부자 정도, 찐 부자 정도만 되셔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재벌이 되고 싶고 엄청난 슈퍼개미가 되고 싶다면 이 강의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분 찾아가십시오. 그 부자가 되신 분께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내가 동네에서 알찐 부자 정도, 내 동네에서 부자 정도로 살아가는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 주식 투자할 때 목표이시라면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제가 해본 거는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재벌이 되지 않아도 재벌이 되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투자 수익 금액을 꾸준하게 일정하게 인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익 나면 인출하시고요. 일정 수익 금액을 유지하시다가 지수가 많이 빠지면 제가 그래서 빠진다고 1월 말부터 2월 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2월 말까지 빠지고 3월에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짧은 숏으로 빨리 빠졌다 빨리 올라가는 걸 기대했던 건데 지금 시장의 흐름으로 봐서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글쎄요.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한 달쯤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수가 좀 더 빠지는 것에 약 한 달가량 더 저는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움직일 때 장이 한 2달, 석 달 빠져가지고 와 이제 곡소리 난다 생각할 때쯤에 우리 뭐합니까? 그동안에 벌어서 빼놨던 수익금들 가지고 주식을 싸게 사면 되는 것입니다. 자,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내가 한 종목의 비중에 20% 실었습니다. 수익률 50% 납니다. 근데 결국 수익은 얼마입니까? 원금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확실한 자리에서 기다리고 두세 달 기다려서 내가 정말 좋은 자리에서 비중을 50% 싣고 100% 실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걔가 10% 20% 수익 나도 얘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수익이 아닐까. 주식을 들고 있는 시간을 너무 오래 갖고 계시지 마십시오. 우린 여러분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버핏 할아버지가 왜 돈을 많이 버시는지 아세요?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제가 불편한 진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는요, 보험회사입니다. 매달 보험료가 들어옵니다.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살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우리 월급, 우리 사업소득만 가지고 끊임없이 현금 창출됩니까? 여러분 보험료는 미납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지되게 되면 납부한 사람이 손해지 회사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약금과 수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늘 캐시카우 현금 흐름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험회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가지고 싶습니다. 예, 어려운 거니까 그런 매매 하지 마시고 우리는 때를 기다려서 한 번씩만 거래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ETF를 저는 권장하는 것은 ETF는 주식이랑 달라서 뭐가 없다? 거래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훨씬 낫지 않느냐. 자, 그래서 ETF 거래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한국금융투자교육원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ETF, ETN 사전교육이라고 이렇게 앞에 화면이 하나 뜨실 거예요. 요거 살포시 클릭하시고 수강 신청하십시오. 한 3,000원인가 3,300원인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교육이 받아줘야 제가 ETF 이거 삽시다 저거 삽시다 할 때 주로 저는 레버리지 상품을 많이 거래하기 때문에 주문이 안 들어가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수료 코드 60분짜리 1시간짜리 교육을 받고 수료 완료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사용하시는 증권사 HTS에다가 입력을 하셔야만 주문 들어갑니다. 자세한 방법은 여러분 사용하시는 증권사 콜센터에 전화하시게 되면은 ETF 사전 교육 받고 여러분 HTS에다 어떻게 등록하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버스 사자할 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종목에 관한 얘기를 바로 제가 HTS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 봅시다. 우리가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바라볼 때 지수가 상승할 거라고 예측할 때 뭘 사게 되냐면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것을 사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올 때 보시면 일봉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일봉입니다. 바닥권에서 사가지고 15,000원, 500원에서 청산하고 누릴 때 제가 지금 서울경제TV 들어온 게 1월 첫 주거든요. 네, 서울경제TV 시작한 게 1월 첫 주. 이때 제가 12,200원에서 500원에 매수해서 15,500원 보자. 자, 돌파돼서 16,100원, 200원에서 전량 차익 실현하면서 어떤 말씀드리면 이게 1월 마지막 주와 2월 첫 주입니다. 전량 청산하면서 시장 이제 반등을 못하고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기간 조정일지 가격 조정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중장기 상품 투자하시는 분이면 지수가 떨어질 때 코덱스 레버리지를 조금 분할 매수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떨어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냐면 13,500원에서 14,000원 여기까지 빠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은 인버스를 배팅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차트를 가만히 보세요. 자, 우리가 고점과 저점이 동시에 낮아지고 있는 것은 기울기 각도가 아래로 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차이점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차트 한번 보실게요. 제가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밀어볼게요. 지수가 떨어질 때 보시면 우리가 가격 조정은 뭐냐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가격 조정이에요. 보이실까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가격 조정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기간 조정 횡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실까요? 여기 길게 보시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얘가 지금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 6월까지 여러분 보시면 전체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색깔 잘 안 보이겠네요. 검정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울기는 쭉 하락합니다. 보이시죠? 그죠? 기울기는 쭉 하락합니다. 그런데 반등했다 하락하고 반등했다 하락하고 반등했다 하락하고 반등했다 하락하기를 약 3, 4개월을 3개월 이상을 반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깨구락지 마냥 어떻게 돼요? 끌어서 내가 죽는지를 모르고 계좌가 죽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진짜 거의 포기할 때쯤 한 3, 4개월 그러면 사람이 탈진하거든요. 그때쯤 어떻게 되나요? 급락을 해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 반대매매, 손절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이 좀 조정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자, 차트 한번 보실게요. 그때가 언제냐면 요 자리였던 거예요.
자, 여기쯤에서 갔다가 쌍바도 더 못 갈 것 같은데 조정 나오겠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 조정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급격한 가격 하락 조정이 나올 것이냐,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올 것이냐, 이것까지는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1월 말 2월 초에 제가 드린 시황이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급격히 하락하면은 급락했다가 빠르게 반등하니까 그걸 기대했던 건데 지금 시장에 움직이는 우리 꼴을 한번 보시게 되면 꼴이 사실 나쁜 말은 아닙니다. 형태라는 뜻입니다. 꼬라지도 사실은 비속어가 아닌데 자꾸 방송이라 말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이 꼴을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수렴대를 이탈하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가 수렴을 이탈하고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을 할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얘가 다시 반등하는 거죠. 되게 헷갈렸던 거예요, 저도. 근데 보니까 이 반등이 고점을 보시면 고점이 계속 높이지 못하고 낮아지는 게 눈에 보이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판단하는 거냐면 기간 조정이구나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기간 조정 이후에 장이 빠지게 된다면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야금야금 우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게 13,500원, 14,000원을 향해서 결국 가지 않을까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시장은 급락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13,500원, 14,000원에서 만약에 장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급격한 하락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주식을 사야 될 시기일까요? 아니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버스를 보실게요. 제가 여러분 계속 인버스를 바라보면서 222670 인버스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입니다. 2,840원대가 돌파되기 시작하면은 푸시 시세를 낼 거다. 인버스 하락장이 도래할 거다라고 계속해서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넘어갔다가 주저앉았다가 넘어갔다가 주저앉았다가 넘어갔다가 세 번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저점이 높여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어땠냐면 이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을 강하게 세웁니다. 여러분 주식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차트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얘를 3,100원에서 3,200원까지는 일단 가보자. 지수가 빠진다. 저기 갈 때까지 주식 사야 돼 말아야 돼. 안 사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인버스 배팅에서 좀 가져가 보세요. 이해하셨죠? 비중 한 30%까지 무난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음 같으면 50% 100% 채우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장이 너무 느려서 괜히 또 시장 반등 나오면 마음고생 하실까 봐 30% 정도 20에 30%까지만 끌고 가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오늘 노란 톡방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150 시장은 어떨까요? 중소형 종목 얘도 주저앉죠. 5%가 급락했네요. 따라서 얘도 오늘 좀 사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4,700원대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5,000원에서 5,100원까지 단타 한번 쳐보겠습니다. 5%에서 8%쯤 나오겠네요.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손에 죽어도 안 보는 종목이라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손에 안 볼 거라고 11,000원 밑에서 모으시라고 얘기했는데 지겨워서 안 살걸요? 왜요? 얘 한 달 동안 빠졌거든. 여러분 한 달 동안 사는 이런 매집이 안전한 매매입니다. 제가 ETF 목표가 얼마나 했죠? 10에서 20%. 자, 10% 넘어갔네요. 맞습니까? 오늘 12,195원 종가입니다. 12,100원 이상에서 반을 차익 실현했습니다. 남은 수량은 여러분 11,900원 익절 나가시면 버티고요. 11,900원입니다. 이거 건들지 않는 한은 쭉 한번 홀딩해 봅시다. 어디까지 갈지 보고 제가 팔아먹을 때 되면 톡방에다가 파는 타이밍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군요.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차이나 H 레버리지 지난번에 우리 2,900원대에서 전량 차익했거든요. 이 종목은 우리 얼마에 샀습니까? 1,350원, 1,400원에 사서 2,870원, 2,900원에 팔면서 얘 빠질 건데 2,000원 초반까지 내려올 거야. 내려오는 파동 가만히 멍 때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인버스 샀죠? 차이나 선물 인버스. 되게 느리긴 했습니다. 11,000원 언저리에 샀는데 12,000원. 얘도 10% 나왔네요. 그죠? 반 파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끌고 갑니다. 얘 마찬가지 11,900원 익절 똑같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을 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사면 물린다. 따라서 우리는 약 한 달가량 한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은 인버스와 주식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상품을 좀 끌고 가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3월 하순 정도, 3월 한 20일에서 3월 30일 정도 했을 때 시장이 저점 찍고 반등할 거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3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은 주식을 살려는 분들은 잠깐 멈추시고요. 물론 잘하시는 분은 단타하십시오. 본인이 단타 잘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힘이 약할 때는 언제 누구한테 두들겨 맞을지 모르니까요.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 올라올 때 떨어질 걸 미리 말해야 시황입니다. 떨어지고 나서 얻어 터졌습니다.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건 시황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라갈 때 1월 말에 여러분 이제 장 조정 나올 거예요 얘기할 때 다들 장밋빛으로 와 올라갈 때 얘기했던 걸 기억하시고, 또 제가 이제 한 달, 2달 안쪽에 자 이제 슬슬 주식 사볼게요 얘기하면 다들 침울한 분위기에 사라고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면 안 사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놈아가 진짠가 아닌가 지켜보실 분 한 6개월 보세요. 한 6개월 보시는 동안에 돈 좀 많이 벌고 있을 테니까. 이해되셨죠? 지켜보시면서 제가 최소한 장이 빠진다, 최소한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어조가 들어가게 될 때 이 종목은 손해 안 봅니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될 때는 여러분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단 그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정말 신뢰감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계속 검증해 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반장님과 함께 ETF에 관련된 내용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나요? 많이들 문의 주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이어서 속 시원한 상담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시작하기 무섭게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854님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있습니다. 19,200원에 비중이 너무 크셔서 걱정이실 것 같아요. 50% 들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무섭게 오를 때 길게 보고 들어가긴 했는데요. 원전주가 다시 수주 시작되면 주가 상승 사이클이 가능할지, 작년 같은 폭발은 이제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50%나 물려 계셔서 오늘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다른 금액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네, 우리 반장님도 옆에서 머리를 긁적긁적하고 계시는데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속이 답답해서 안 쉬어요. 네. 지금 이게 월봉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정말 단타의 선수가 아니면 테마주 타지 마세요. 원전이든 뭐 갑자기 뭐 무슨 반도체든 뭐 갑자기 무슨 뭐 모빌리티든 뭐가 됐든 뉴스에 의해서 매매는 사실 언제 하는 거냐면 잠잠할 때 앞으로 이런 이슈가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일주일 전에 됐는데 요새는 보통 한 달 전에서 한 달에서 보름 정도 전에 저점에서 매집해서 갖고 있다가 한 1, 2주 지켜보다가 확 튀어 올라올 때 파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뭐 종목 추천 하는 데서 만약에 받는다든가 누군가가 좋다더라라고 받으면 이미 매집이 끝나서 시세가 뿜고 다시 갔다가 내려올 때 이 눌림목 잡아서 단타 치는 사람이거나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재료주들, 이런 테마주들은요, 바닥에서 잡거나 갔다가 기술적으로 단타 치고 아니면 손절 치는 사람 아니면 이거 사면 절대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원전은요, 물론 사실 정치적인 얘기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 뭐 그 정권마다 앞전 정권에서는 원전을 완전히 죽였죠, 그죠? 예, 앞전 정부에서는 완전히 없애다시피 밟아놨던 산업이었고요. 이번 정부에서는 원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치인의 말을 믿습니까? 저는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표가 있을 때, 선거가 있을 때 말을 하는 사람이지 그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인은 아직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치인이 말하는 어떤 그 정책이라는 것은 수혜가 되기 전에 내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사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번 대통령 선거가 왔는데 이번 당선자는 원전을 할 거야. 내가 그리고 A라는 후보가 무조건 당선될 거야. 안다면 사놨다가 버시면 되죠. 근데 이 전책주는 원래 안 사시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금 보시면 월봉부터 한번 볼게요. 저는 종목을 항상 월봉부터 보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 이 종목의 섹션을 한번 보세요. 2017년도 이렇게 시세가 났다가 한번 죽이기 시작하면 이게 얼마 죽이냐면 한 2년 반, 3년을 죽여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시세가 터질 때는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터져요. 그리고 다시 그럼 얼마 죽을 차례죠 지금? 2년 반, 3년 죽을 차례인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19,000원대면 요쯤에 사신 것 같은데 글쎄요. 한 2, 3년 기다렸다가 바닥 잡히고 나서 올라오는 건 모르겠는데 얘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저는 장담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제가 뭐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봉을 보셔도 얘가 패턴이 저점이 지켜지는 놈이면 상관없는데 저점을 깼다가 반등하는데 이 고점보다 낮아지고요. 저점을 깼다가 반등하는데 이 고점은 앞전 고점보다 낮습니다. 고점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점이 아까는 조금 깼는데 이번에 왕창 깨죠. 얘는 뭐죠 그러면? 추세가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입할 때 항상 손절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지금 작년 가을에 가신 거면은 아마 여기서 물리신 것 같은데 19,000원대면 요쯤이신 것 같습니다. 그죠? 9월 달에 물리신 것 같은데. 근데 얘가 12,000원 갈 때까지 손절을 안 했다? 손절 원칙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 17,000원 왔는데 그래도 19,000원 본전 못 왔으니까 버티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매매 원칙이 죄송하지만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없는 원칙을 제가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운이 좋아서 올라간다고 치면은 한 17,000원에서 19,000원 올라오면 그냥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원전이 앞으로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께는 가치 투자자로서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17,000원에서 19,000원 정도 올라온다면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전주 말고도 훨씬 좋은 섹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이 조정 나올 때 보통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테마주가 시세가 날 때는 언제냐면 조정장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럼 테마주로 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전 테마 같으면서 좀 반등 나와주면은 가지고 계신 분께서 마음고생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19,2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만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17,000원에서 18,000원 언저리에서 힘이 약하면 연속해서 양봉이 아니라 가다가 윗골이 길게 달거나 음봉을 만든다면 정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운이 좋아서 19,000원대를 찍는다면 더 가든가 말든가 이게 10배가 가든 100배가 가든 감사합니다라고 조상님 감사합니다 절하시고 바로 팔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손 안 대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속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문자로 3063님께서 보내주셨는데 HLB 가지고 있습니다. 29,600원에 5%. 어우, 수익 중이세요. 근데 폭등하다가 힘이 지금 빠졌습니다. 고점까지 갔던 걸 생각하면 지금 팔기 좀 아까운데 그래도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예, 무조건 파셔야 돼요. 네. 무조건 파셔야 된다. 무조건 파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시면 차트 주봉을 한번 보여줄게요. 네. 예,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얘는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급등했다 급락하고 급등했다 급락합니다. 자, 속된 말로 지읒 리을한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얘는 이렇게 올라갈 때 급등을 하잖아요. 얘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종목이고 그나마 이런 종목들은 언제 괜찮냐면 이렇게 바닥권, 쌍바닥권을 지켜줄 때 들어가기가 꽤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얘는 치고 올라올 때 만약에 우리가 얘가 추가 상승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양봉의 몸통이 빨간색으로 채워져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얘는 윗골이 길죠. 그러면 여기서 무너진지 버틸지 우리가 장담 못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시게 되면 보세요. 가다가 음봉 나오고 나면 윗골이 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가더라도 무너졌죠. 얘도 지금 음봉이 살벌하게 떨어진다면 얘가 34,000원은 무조건 지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치고 올라간 이 힘의 중심축이 34,000원이에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무너진다고 한다면 다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 욕심 나시면 34,000원 안 깨지면 견뎌보다가 34,000원 무너지면 가지고 계신 분 무조건 앞도 뒤도 보지 마시고 그냥 냅다 던지세요. 아셨죠? 그렇게 가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형 종목들은요.
그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거기서 내가 만약에 놓치는 게 있다면은 욕심내지 않으셔야 되고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앞전 분보다는 다행인 것은 비중이 5%밖에 안 됐고 수익권이라는 것. 그러나 좀 이런 거는 위에서 윗골이 달 때 사실 언제 던져야 되냐면 여기서 던져야 돼요. 근데 이 판단이 지금 기술적으로 안 되신 거기 때문에 들고 계시는 거예요. 눌렀다 올라가는 게 아닐까? 눌리는 게 아니라 패턴이 깨지는 봉입니다. 장대음봉은 던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HLB 지금 수익권인 건 다시 한번 축하드리는데요. 지금 과감하게 이런 종목은 좀 정리하는 게 더 좋겠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자 하나 더 볼게요. 실리콘2 가지고 있습니다. 3,250원에 25% 정도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실리콘2 저는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은 종목인데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요? 다 이렇게 싼 것만 들어오시네요. 저는 비싼 거 전문이거든요. 네. 싼 것만 오셔서 제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얘는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바닥은 쌍바닥을 깬 상태에서 회복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추세라고 보여지고 앞전 고점보다는 살짝 고점을 높였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 4,000원에서 4,500원이면 미련 없이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사신 타점을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일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흐름을 보세요.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3,000원이 깨지면은 정리하셔야 되는 시점이 될 거예요. 마지노선 3,000원에 스탑가 잡으시고 유지하실 때 올라가서 한 3,000원 후반에서 4,000원 초반 정도 되면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업종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고 매매하신 분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상담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저희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QR코드 열어두고 노란 톡방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이승훈 반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